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맛 리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갖고 왔는데 제 옆쪽에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오신 것처럼 음척이에요. 그리고 프리 스탠드형,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프리하게 아무데다가 놓고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은 요 코드 하나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음척이를 써봤는데 너무 편해요. 제가 이전까지는 그냥 종량제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렸거든요.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지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얘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종량제를 사용해보니까 역체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음척이 같은 경우는 프리스탠드 형도 있고 설치형도 있어요. 특히 뭐 싱크대 설치형도 있는데, 싱크대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직접 음식물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닦으면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그 싱크대에 있는 쪽에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뭐 소음이라든가 쪽간에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나는 싱크대에 있는 쪽에서 그런 소음이나 냄새 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프리스탠드형을 갖고 이거를 건조기 세탁실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고요, 베란다에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넣고 싶은 데다가 놓으면 돼요. 근데 예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썼는데 냄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썼고, 만약에 여러분들 프리스탠드형을 한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제품이 어떤지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를 자세히 좀 설명해드리고 싶으니까 디자인, 기능, 실용관리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최종 요약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다 봐야죠. 외관이나 내부 필터,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건조통도 있는데 건조통 용량이라든가 조작 디스플레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화이트죠. 그리고 특히 모서리를 보면 저렇게 둥굽니다. 라운드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부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부엌이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화이트 톤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엌이 화이트 톤 혹은 블랙 톤이어도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왜냐면 이 제품 자체가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블랙 톤에 커피 머신 있잖아요. 저렇게 같이 놔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원래 블랙하고 화이트는 잘 어울려요,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할 때, 제가 부엌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죠? 사실 멀리서 보면은 음척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디자인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저렇게 수도꼭지 모양이 저기가 하나가 있는데,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쇄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건조도 시키고 분쇄도 하는 건조 분쇄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때 응축수, 즉 물이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죠. 그 응축수가 차면은 저길 통해서 빼내는 겁니다. 저수조를 통해서.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뚜껑을 열면 내부에 저렇게 있습니다. 건조통이 있어요. 위쪽에 보면 밥솥 형식으로 저렇게 돼 있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맷돌같이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건조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꺼내봤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이게 맷돌 방식으로 분쇄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짓눌러 버립니다. 저게 날이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손으로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인데, 그런 날로 분쇄를 시켜준다. 엄청 내구성이 좋다. 이제 뒤쪽도 봐야겠죠? 보면 또 필터가 하나가 있어요. 저 필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음식물을 건조를 먼저 하는데, 건조를 할 때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오겠죠? 그 냄새가 저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 냄새를. 그럼 저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활성탄입니다. 안쪽에 저렇게 숯이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다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살짝만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안쪽에 저는 활성탄이 꽉 차 있고요. 뭐 타사 대비 약 2.7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터 비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은 오래 쓸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면 필터 비용이 좀 덜 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수조통의 용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용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을 계속 보관을 해놓잖아요. 보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보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꽉 찼을 때 한 번만 돌리면 되는 거지, 음식물이 계속 나올 때마다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까지 보관이 돼? 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냥 한번 실험을 좀 해봤어요. 2리터짜리 물통 2개를 준비를 한 다음에 다 넣어봤습니다. 정확히 그랬더니 2리터 2개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4리터라는 뜻이에요. 용량은 바로 4리터입니다. 저렇게 표면 장력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고요. 4리터 정도면 용량이 엄청 큰 겁니다.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전기세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처리를 해줘야 된다면 그만큼 전기세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관을 할 수 있고, 내가 보관하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안 나? 그럼 많이 보관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좀 볼게요. 앞쪽에 보면 메뉴가 저 오른쪽 편으로 되게 심플하게 있습니다. 시작 정지 있고요. 밑에 세척 강력, 그 다음에 밑에 또 건조, 분쇄, 식힘 이렇게 있는데,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작하고 정지 사이에 깜빡깜빡이면서 건조로 넘어가요. 그럼 저 건조가 알아서 건조가 끝나면 밑에 분쇄로 넘어가고요. 자기가 분쇄가 알아서 끝나면은 알아서 식힘으로 넘어가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뭘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인 게 있죠. 저 시작 밑에 보면은 세척이랑 강력 모드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세척 모드도 있고, 강력 모드, 지금 다시 말해서 분쇄를 더 강하게 하는 강력 모드가 있는데, 저거는 되게 간단하게 시작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깜빡일 때 한 번 더 누르면 세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강력 모드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누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강력이 돼서 저렇게 강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능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분쇄 테스트 A부터 Z까지 다 해봤습니다. 분쇄 테스트로 이 정도까지 해봤어? 라는 것까지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냥 흔히 먹고 남은 콩나물이라든가 달걀 껍질 뭐 이런 거 여타 야채들 있는데, 저거를 그냥 돌려놓고 그냥 시작 한 버튼 한 번 눌러서 건조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쇄를 거쳐서 식힘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잘게 건조가 돼서요. 그냥 아예 그냥 부스러기밖에 안 남아요. 마치 꽉꽉 말린 고구마 껍질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탄수화물을 해봐야죠. 라면 5개 그냥 다 때려 넣어봤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떡까지 다 넣어봤어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지금 라면이 국물을 다 먹어서 그런데 불어서 요거를 넣었더니 사실 반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까지 일부러 추가해가지고 그냥 다 들이붓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완벽하게 건조시켜서 쪄준 다음에 분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약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마 라면 스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달고나 같기도 하고요. 그냥 흙처럼 그냥 만지는 와중에도 그냥 부서집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러 물까지 넣었죠. 제가 왜냐면 저수조에서 물을 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물을 많이 넣었는데 그럼 웅축수가 좀 생기거든요. 나중에 웅축수는 다 차면 저 강력 모드 있는 쪽에 깜빡이 알람이 뜹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저렇게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저렇게 물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 번씩 저렇게 물을 빼주면 된다. 분쇄 테스트. 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먹는 거야. 아까 처음에 잡식했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라면이나 떡만 했죠. 그런데 이제 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니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챗GPT에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줘라고 했더니 쭈르르 나왔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3위는 뭐라 그랬냐면 소뼈, 돼지뼈, 닭뼈라 그랬습니다. 특히 큰 뼈 이렇게 돼 있고요. 2위가 조개 껍질이나 소라 껍데기라 그랬어요. 엄청 딱딱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마카다미아라고 있어요. 우리 견과류 중에 마카다미아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껍질로 감싸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마카다미아 껍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생기더라도 그냥 종량제다 버리지 굳이 이걸 분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제외하고 2위하고 3위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3위부터 좀 해봤는데, 우선 닭뼈 있어요. 닭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맛있게 먹고 남겼는데 이거 같은 거 한번 넣어서 건조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흙처럼 거의 다 갈렸고요. 일부분은 그냥 뼈가 많이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면 흙처럼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갈아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딱딱한 게 있어요. 등갈비입니다. 등갈비의 등뼈는 닭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등갈비뼈, 등뼈를 또 투입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좀 보면 우리 고양인데 돼지 냄새가 살짝 나니까 온 것 같아요. 꺼내서 봤습니다. 완전히 또 갈렸죠? 완벽하게 갈렸어요. 등뼈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는 가장 딱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지인 중에 한 분이 음척이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품하고는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척이를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등갈비를 한번 제가 선물을 해드리면서 요거 좀 찍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찍어줘서 보내줬습니다. 지금 지인이 이렇게 직접 등갈비를 다 먹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렸나봐요. 분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건조를 다 시켜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등대가 거의 남아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갈리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그냥 건조만 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분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제 지인이 보내준 거고 아래쪽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똑같이 등갈비입니다. 왜냐면 제가 같은 제품을 똑같이 저는 먹고 하나는 지인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쇄력은 진짜 좋구나라는 것 정도는 저 등갈비를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2위였죠. 조개 껍데기에다가 소라 껍데기였어요. 조개에다가 소라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분쇄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고양이가 또 비린내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 완벽하게 그냥 갈려버렸습니다. 챗GPT가 얘기하기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딱딱하다고 하는 것도 이 정도로 분쇄를 해버린다. 사실은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는 분쇄를 못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강력 모드.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자동 세척 기능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세척 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실용적인 부분 좀 볼게요. 소음, 온도, 세척, 비용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쫙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소음 같은 경우는 라면, 떡 건조할 때 소음이거든요. 지금 보면 37dB, 38dB, 39dB.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완벽하게 조용한 사무실 수준입니다. 왜냐면 데스크탑이 공회전만 할 때, 그냥 켜놓은 상태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딱 저 정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들의 가장 조용한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쇄할 때는 어떤가 좀 볼게요. 우선 등갈비를 분쇄했을 때입니다. 40에서 45, 46. 근데 중간중간에 46, 47로 막 뛸 때가 있죠. 갑자기 46 또 돌아오고 40, 47 돌아오고 막 이래요. 이게 왜냐면 분쇄를 할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탁탁 소리가 나줍니다. 분쇄를 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매번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살짝 올라간다는 거. 자, 이제 온도를 좀 볼게요. 온도 건조를 할 때 도대체 안쪽이 몇 도나 올라가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도 가까이 돼요. 90도, 91도, 92도가 되죠. 그래서 손에 넣으면 되게 뜨겁다. 안쪽으로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면 저렇게 더럽죠? 저거를 이제 세척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좀 물을 버줘야 되거든요. 반 정도 이상 좀 버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정도를 버줬습니다.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세척 모드를 돌렸어요. 꺼내가지고 봤더니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고 안쪽에 이렇게 뿌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그냥 갖고 와서 물로만 헹궜습니다. 뭐 우리가 솔질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주방 세제를 놓은 것도 아니고 물로 한 번만 헹궈줘서 저렇게 딱 해서 봤더니 다 닦였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할 때마다 자동 세척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제품에 세척 솔이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있죠? 저거 갖다가 그냥 털어줘도 됩니다. 턴 다음에 이걸 버려주시면 그냥 안쪽이 저렇게 깨끗하게 돼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시거나 두 번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뚜껑만 닫아놓으면 절대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물 세척뿐만이 아니라 주방 세제로 나는 한 번씩은 세척해 줘야 돼.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주방 세제로 그냥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 같은 걸로 세척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밧손 모양으로 뭐가 하나 있다 그랬죠. 저거 원터치로 그냥 한 번에 쏙 하면 그냥 쏙 빠집니다. 주방 세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아주고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합체를 해서 다시 원터치로 그냥 한 번에 눌러서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은 엄청 간단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엄청 수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터 비용이 있어요.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활성탄 필터라고 했죠. 3개에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7만 원에 팔고 있는데 사실은 이 3개가 하나다 얼마 쓸 수 있냐? 통상 3개월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4개월에 한 번씩만 갈아준다고 쳐도 이 7만 원이 3개니까 4, 3, 10이니까 1년이잖아요. 즉 1년에 필터 비용은 한 7만 원 정도 들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을 좀 넘거나 그렇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요약으로 좀 가볼게요. 우선 가격 같은 경우는 69만 8천 원에 12% 할인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 제품의 좀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분쇄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 두 번째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사실은 이게 음척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에 어디다가 그냥 설치를 해서 사실 냄새도 거의 많이 안 나거든요. 건조할 때만 살짝 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필터가 다 커버를 해주니까 그냥 아예 건조실 세탁실에 넣어도 되고요. 프리스탠드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웬만하면 그냥 밖에다가 놓고 쓰고 싶은, 세척도 너무나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이번에 음척이 하나 좋은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설명을 일부러 드린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보를 하나하나 취합해서 또 다른 거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소비 가치관에 맞게 구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꿀맛 리뷰였습니다.